예, 월요일 시장 조금 조정이긴 합니다만 낙폭이 크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의 하락분을 생각한다면 나름 선방하면서 이번 주에 또 행로를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시황 해설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도와주실 분은 김진 주식원탑 이사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 주제 먼저 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안 꺼낼 수가 없죠. 예, 엔비디아 이야기. 예, 그때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기회는 엔비디아를 사도 될까? 근데 기회는 코스피에 있을까? 국내 증시가 더 궁금하긴 하죠. 그러게요. 주말에 고용지표나 이런 게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뉴스를 앞두고 엔비디아가 워낙 시장에 많은 관심과 사실 상승하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글로벌 증시 흐름에 이게 시금석이잖아요, 엔비디아가.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아니면 지난 주말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반도체에서 급락이 나타났는데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ARM 모두 다 한 6% 이상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 전체가 한 4% 정도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던 2월 22일 이후에 더 강세가 나타났던 그 단기 강세 부분에 대한 피크아웃 정도는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런 반도체의 하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를 이끌어왔던 AI 주도주군 전체의 조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포인트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점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시장 전체에서 주도주군이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관점 자체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제가 따로 보여드리는 것은 그러면 주도주군 중에서 또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의 금요일까지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약세가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제 해석상으로 보면은 사실상 추세적인 위험이나 그런 것들의 징후들이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입니다. 단순히 메타뿐만 아니라 AI 관련한 빅테크나 소프트웨어 업종 모두 다 등락의 차이는 있지만 저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나타났던 반도체 약세는 그 엔비디아 실적에서부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래 실적까지 이제 그 하드웨어 업종들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AI의 주도주군 중에서 단기적으로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강했던 단기 상승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가 나타난 흐름이었고 그 이상으로의 주도주군의 훼손이 나타난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주도주 이탈이라는 큰 위험이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간 상승세에서 일시적으로 너무 강했던 영역의 되돌림 정도로만 보고 시장 전체의 관점은 여전히 그냥 불의 관점,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벤트였고 그냥 하드웨어가 너무 세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저런 게 좀 등락폭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반도체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추세 훼손으로 보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시장에도 그 영향이 있는데 다행스럽죠. 이제 우리가 확 밀려가지 않고요. 반도체주들이 엔비디아나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으니까 영향을 받지만 일부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대표적인 HBM 관련주들은 약세지만 양봉을 만들어냅니다. 국내 반도체주는 그러면 물론 그 안에서 소섹터가 돌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한데요. 전략 좀 알려주세요. 네, 장 시작 전에 이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더 안정감을 많이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확인을 하셨겠지만 어차피 우리나라 반도체도 글로벌하게 같이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조정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엔비디아의 조정폭이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 2월 22일부터 급등한 부분에 대한 고추세에 대한 조정 정도라고 보인다고 하면 오늘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최대 조정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일자상으로 치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2월 23일 이후부터 급등했던 더 강해졌던 부분에 대한
조정 정도가 최대 조정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다행히 지금까지 하이닉스가 전개되고 있는 조정폭 수준은 딱 2월 23일까지 이후부터 나타났던 상승세에 대한 최대 조정폭도 안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전체 추세에 대한 훼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저의 해석을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미리 먼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2월 22일 이후에 나타났던 단기 상승폭 자체가 우리나라 반도체 입장에서는 또 아주 이렇게 미국처럼 맹렬히 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의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그 조정을 이용해서 포지션을 줄여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번 이벤트는 지난주 목요일 날 미국의 반도체가 금요일 날 빠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하이닉스가 4% 오를 때 매도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실상 지금 오늘 아침에 굳이 이렇게 축소의 대응은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월 22일부터 나타났던 조정폭이 오늘 뭐 오후에 더 어떻게 조정폭이 크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 일단 생각할 수 있을 땐 최대 조정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추세는 유지되는 관점에서 바라보자.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다르게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다르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하나?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 그냥 기존의 관점에서 계속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연장선상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빅테크, 엔비디아의 대장선이 흔들리느냐. 거기서 이제 그런 추세 훼손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그다음에 사실 우리는 사실 들어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선방을 해가고 있고, 역시나 긍정적인 추세의 시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매크로 변수 그러면 좀 짚어볼게요. 원래는 사실 금요일 고용지표도 주목하고 있었는데, 네. 고용에 대한 불안도 조금 있는 것 같고, ECB는 금리 동결인데 이번 주에 ECB가 주중반에 새로운 뭐 프레임워크를 또 발표한다고 시장에서 주목합니다. 네네. 약간 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이런 거 아닐까라고 예측하는데, 그럼 고용지표나 글로벌 매크로 조금만 체크해 주세요. 네. 예, 일단 뭐 지난주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확 줬다고 보여지진 않지만 네. ECB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ECB는 미국의 FOMC에 비해서 조금은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던 중앙은행인데, 지난번 금리 동결하면서 그 이후에 내놓았던 언급 중에 저는 주목했던 건 뭐냐면 네. 미국과 상관없이 여름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주목하게 된 건 뭐냐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FOMC가 6월, 7월부터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고, 그리고 ECB도 여름부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사실상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 환경 자체는 지난 과정에서보다 훨씬 더 굉장히 완화되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전체 큰 프레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그래프를 두 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미국 10년물짜리 그래프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독일의 10년물 그래프 추이입니다. 네. 추이는 항상 비슷하죠. 근데 등락의 정도에서 보면 올해 1월 이후에 금리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반등폭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셌었거든요. 근데 ECB 이후에 독일 금리의 하락폭도 더 강해지면서 사실상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하반기부터 글로벌 금융 환경이 완화되는 것들을 이제 채권 시장도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보다 조금 더 뚜렷해 보이는 시그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달러 지수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환경 변화를 조금 오히려 주식 시장보다 더 의미 있는 변곡점을 달러 지수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하락으로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완화되는 글로벌 금융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저는 판단을 하게 되고, 달러 지수가 그래서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처음 이제 MTN 나왔을 때 금리와 사실상 성장주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리의 동향과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가 더 많은 관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달러 지수가 저렇게 변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동안 성장주 대비해서 테크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가 굉장히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 네. 좋은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동향이 아니냐. 최근의 매크로 지표를 보면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사실 아시아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아시아에서 가장 최고로 강한 일본을 생각을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호전되는 것이 일본 증시 상승의 하나의 축이었다고 보면 지금같이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엔화 약세였던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게 되고 예. 그런 흐름들이 지난주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에서 가장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였던 일본 증시 입장에서는 네, 좀 조금 주춤하고 부정적인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우리는 전통적으로 원화가 강세인 국면에서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시장은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 우리나라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미국의 수출에 연동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민감주들이 이런 동향과 함께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런 빅테크의 그 테크의 흐름들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 역시도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한테는 조금 좋은 환경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지표에서 만약에 이걸 다 흐트러뜨렸으면 다시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문제인데 넘펌이 조금 생각보다 지난달보다 높게 발표가 되긴 했지만 넘펌은 그러니까 비제조업, 그러니까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그 비농업 부분 신규 네. 취업자 수 네. 제가 말씀을 네네. 네, 그냥 익숙하던 용어로 쓰다 보니까 네네. 근데 그게 조금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지난달, 지지난달의 숫자를 16만 7천 건을 줄여버린 숫자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용시장은 안정적으로 쿨링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위험이 다시 발생하는 위험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정말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반기로 가면 글로벌 금융 환경이 좀 완화될 것을 지금 현재 이미 시장에서 조금씩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금리 하락 가능성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불러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머징 시장에 훈풍이 부는 거죠. 사실 일본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시장 분류로만 보면 또 선진 시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일본을 제외하고 보면 이머징은 뭐 대만, 우리 최근에 부상하는 뭐 인도 이런 쪽이잖아요. 네. 국내 증시만 보게 되면 그러면 그런 유동성 공급 환경이라고 보면 위쪽으로 업사이드를 더 열어놓습니까? 네. 네, 지금 제가 그래프를 또 하나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저희 코스피의 기간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네. 가지고 와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레벨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에 있다라는 것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이게 2022년 5월 이후에 그 이후로는 형성됐던 박스권에 지금 상단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상 이제 투자 전략도 달라지고 시장의 기대 이익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무조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예언처럼 말씀드리는 건 참 어렵지만 네.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주 작은 시그널이긴 한데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가 자꾸 콘탱고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론 베이시스보다 시장 베이시스가 강할 때 콘탱고라고 설명을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결국 주식 현물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 보통 백오데이션 반대의 경우에는 선물이 시장을 이끌고 갈 때인데 지금 현물이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시그널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게 보통 보면 아주 좋은 시장이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간만에 최근에 지수 자체가 사실은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론 베이시스보다 선물의 시장 베이시스가 높게 형성되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나는 거는 뭐 작은 시그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고무적인 위치 흐름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보면
그 시장 내부의 흐름이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주도 주군이 없고 그냥 종목별로 그냥 순환매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한적인데, 그죠? 제한적인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반도체에서부터 은행, 증권까지 상승 추세를 그렇죠. 보이고 있는 예.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못 뚫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네. 뭐 뚫을 거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네. 못할 것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글로벌 금융 환경이 더 도와주게 된다면 좋은 뷰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저도 그림을 그려봤는데 네. 그냥 무난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수 2,900에서 3,000이면 네. 지수 기대 수익률 자체가 15%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국면을 네.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올랐으면 우리 지수 레벨대가 지금 2,600에 있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지수 영향에 큰 삼성전자가 계속 누워 있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나 여타, 현대차 이런 보조를 맞추면서 과거처럼 갔다면 최소한 2,800의 레벨은 지금 있겠죠, 그죠? 네, 그런 기대감을 열어주셨고요. 글로벌리 어쨌든 간에 정리해보면 뭐 엔비디아의 흔들거림이나 이런 게 빅테크나 반도체 추세 훼손으로 보지 않는다. 글로벌한 환경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금융 완화 환경으로 한 발씩 가고 있다. 네. 우리 시장 긍정적이라고 보셨고 특별히 그런 가운데 경기 민감주 쪽의 가능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경기 민감주라 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섹터 지금 마지막으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를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네. 뭐 경기 민감주라는 게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아질 때 좋아지는 섹터들을 말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은행이 경기가 좋아져야 은행은 뭐 내수주 이렇게 방어주로 많이들 보는데. 근데 저는 뭐냐면 경기가 좋아져야 네. 자금에 대한 수요가 좋아지고 그래서 은행의 환경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은행, 증권 이런 금융 섹터들도 있을 네.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내수보다는 수출 환경이 좋아지는 포인트니까 결국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주들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주식들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물론 최고 중심은 반도체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 박스권이 익숙해져 있으면 주식을 팔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제 말씀대로 될지 안 될지 네. 모르겠으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시점은 파는 시점보다는 사서 들고 가는 바이앤드 홀드 전략이 보고 더- 있는 걸 버티고. 네. 네, 그런 표현들을 이제 투자자들 증시에 계신 분들은 뺏긴다 그럽니다, 그렇죠? 네. 주식을 뺏기는 국면, 고생하다가 그죠? 이제 올라오니까 야 원고 맞다 고생하다가 그렇게 팔고 나면 오르는 국면이 많죠. 네. 뺏기는 국면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기 민감주 하면 뭐 화학, 철강, 조선 이런 쪽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런 것보다는 수출 중심주로 그죠? 네. 약간 경기주이면서 수출주. 네. 네.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기 그쵸,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금융은 은행, 증권 포함해서 좋게 보셨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주식 원탑 김진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